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다 모여 있어도 대표이사가 무능하면 회사가 좋은 성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내가 만드는 제품이 사람들이 너무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필요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제가 제작자로서 만든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 실패로 돌아갔고 APR을 창업했을 때 나이가 27이었어요. 에이프릴 스킨, 메디큐브, 널디, 글랜디, 포멘트, 첫해 매출 2억으로 시작해서 2020년 현재는 2,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APR 대표 김병훈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회사 안에서의 정치적인 이유로 잘리게 되신 거예요. 그 충격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2년 동안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능력이랑 상관없이 저는 라인 다툼에서 밀려서 해고될 수가 있구나. 그때부터 내가 직접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연대 경영을 목표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창업을 하고 싶어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갔지만 경영학과라는 게 창업을 배운다 약간 이런 거보다는 대기업이라거나 컨설턴트라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취직을 준비하는 선배님들이 많았고 저 역시도 주변의 영향을 받으면서 컨설턴트를 꿈꿔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죠. 3학년 때 교환학생을 딱 가게 됐는데 이제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랑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확실히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얻게 되었고 되게 오래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해야지 영향을 덜 받겠다. 실제로 미국에서 바로 팀을 꾸리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은 아이템 찾기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블루오션이라든지 아니면 니치마켓 이런 책 제목들이 거의 다 베스트셀러였어요. 그게 문제였죠. 처음 창업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었던 건 뭐였냐면 블루오션이 생각보다 데드오션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였어요. 소비자들이 니즈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충족시킬 필요가 없어서 비어있는 시장인 거지 금광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많이 배우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아이템을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동안 되게 열심히 해왔었는데 뭐 알람 앱이라든지 아니면 커플 앱이라든지 아니면 소셜 데이팅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전부 실패로 돌아갔고 마지막으로 하게 된 사업이 광고 대행업이었습니다. 광고 대행업을 하면서 사실 수익은 좋았습니다. 수익은 좋았는데 첫 달에는 굉장히 판매가 많이 일어나요. 광고를 맡겼던 분들도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이랬었는데 두 번째 달부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뭐 화장품이나 패션 제품이나 이런 제품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만든 광고를 보고 구매하셨던 분들이 실제 제품을 써보고는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던 거죠. 아니 이게 제품만 조금 더 좋게 만들어졌으면 이게 한 달만 팔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팔릴 텐데 아니 이럴 거면 우리가 직접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만들어서 직접 해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이프릴 스킨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언더독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조직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소비자 브랜드들은 상품기획팀과 마케팅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써도 좋은 제품입니다라고 제안을 하지 않고요. 마케팅팀과 상품기획팀이 상품을 기획할 때부터 어떤 고객한테 어떤 제품을 어떻게 판매를 해야겠다는 거를 회의를 하면서 같이 만들거든요. 저희는 그게 APR의 강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2억이었는데 두 번째에 바로 120억 정도의 매출을 냈었을 정도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사업체가 성장함에 따라서 겪는 고민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사람과 관련된 고민입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을 회사 안으로 데려와서 위임해라. 이런 얘기를 되게 초창기에 많이 들었었어요. 절반은 맞는데 절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다 모여 있어도 대표이사가 무능하면 사실 회사가 좋은 성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2018년도에 굉장히 유능하신 이제 팀장님들이 다 계시고 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셨어요. 근데 그 분들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익이 낮아지고. 처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각 개별 부서에서 갖고 오는 성과들은 다 좋았거든요. 10개월 정도 뒤에 이걸 이제 정산하기 위해서 하나를 합쳐봤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부서의 목표는 이 제품을 많이 파는 거예요. 개당 판매할 때마다 수수료를 얼마나 내서 이익이 낮고 안 낮고는 사실 이 사람의 목표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또 이쪽은 고객과의 접점을 만든다고 매장을 확대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매장별로 이익이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 그런 거보다는 매장 수 자체가 목표가 됐던 거죠. 회사가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다 열심히 하고 모두 최선을 다해도 각각 다른 방향으로 달리면 찢어질 수 있구나. 저희가 처음으로 영업 손실을 맞이하게 됐었던 순간이었어요. 바로 임원진들을 먼저 불렀죠. 그때가 2018년 10월 3일 개천절이었어요. 이거는 저를 비롯한 우리 임원진의 탓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건지 투두 리스트를 작성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회사나 다른 브랜드가 제공하지 못하는 가치를 가지지 않은 영역에서는 전부 다 물러난다 라는 기준들이 다 그때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그전에는 홈쇼핑이나 이런 데에서도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었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고객 한 명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채널에서 만나서 이 사람이 고객 성공까지 하는 경험을 만들어주자. 고객 성공이라는 의미를 좀 정의를 해보면 내가 다이어트 건기식 식품을 먹었다. 그러면 살이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른 생활 속에서 과식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분은 그 고객 성공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부가적인 서비스, 뭐 애프터케어,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고요. 최근 런칭한 글램디어터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글램디를 구매하신 고객분들한테 실제 건기식을 복용할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운동을 할 시간, 어떤 운동을 했을 때 빼고 싶은 부위에 살이 더 잘 빠질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APR 어쨌든 운영해 보다 보니까 결국에 비즈니스는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브랜드가 진짜로 롱런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만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나 생각을 해서 우리 제품과 우리 서비스를 쓰는 모든 분들이 완벽하게 본인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예전에는 세대 차이보다 문화적인 차이가 더 심했었어요. 영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세대와 상관없이 이해를 못하고 한국인들은 영국인들을 이해를 못하고 이런 문화적 차이가 훨씬 더 컸었는데 이제 모바일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밀레니얼 세대로 넘어오면서 한국에 있는 20대와 영국에 있는 20대가 오히려 더 공감을 많이 하고 한국에 있는 20대와 40대는 오히려 세대 차이로 인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한국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글로벌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34억 그리고 2019년도에는 384억 올해는 해외에서만 10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차, 2년차 때 한국에서 쌓아오고 있던 레퍼런스가 지금 미국이랑 일본이랑 중국이랑 베트남에서 골고루 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내후년에 점점 더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이 사실 대학생들은 내가 알고 있는 분야가 없어요. 창업을 하고 싶어서 창업을 해요. 무슨 아이템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어린 나이에 창업한 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정말 많이 여러 가지를 시도해볼 시간을 확보했다고 생각해요. 되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시도했고 되게 열심히 했고 실패를 맛봤어요. 근데 되게 많은 실패를 맛보고 나서도 APR을 창업했을 때 나이가 27이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창업을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책임감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의 인생이 걸린 것뿐만 아니라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성원분들의 삶도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되고 잘 되는 것만큼 잃었을 때의 좌절감이 너무나도 클 것 같아서 두려운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글로벌한 회사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달성해내지 못하게 될까 봐 많이 두렵습니다. 계속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대표는 나한테는 관대하게 지나가지만 다른 사람들의 실수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최대한 객관적이려고 해야 되고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최대한 엄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는 이제 살아본 인생이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느낄 때는 단 한 번이라도 진짜 노력을 해서 잠이 들지 못할 정도의 성취감을 누렸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느끼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못하는데 진짜로 어려운 달성하기 힘든 건데 그게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그걸 딱 달성하면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는 인간이구나. 이거 잠깐 내가 이 정도 일을 해낼 수 있으면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경험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제일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꿈을 먹으면서 일을 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같이 하는 분들이랑 같이 얘기했을 때 우리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조직이 되어 있을 거야, 세계 몇 개국에 진출해 있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실제로 그게 조금씩 눈앞에서 현실화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또다시 앞을 보면서 달릴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 만약에 아까 목표로 했던 고객 성공을 전 세계적으로 이뤄나가다 보면은 K-뷰티 혹은 K-패션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메인스트림 안으로 들어가는 최초의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